안녕하세요. 한국공무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주권과 공론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민주권 개념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민이라는 말 많이 쓰고 주민주권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체로 살펴봤는데요. 왜 이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될까요?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따라서 그것을 다시 바꾸어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왜 우리가 쓰는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또 왜 그것을 새로운 의미로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주민 개념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에서 주자는 살다, 머물다 그런 뜻이잖아요. 민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데 이 주민 개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거주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리 대상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방행정에 참여할 권리의 주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단체 의원의 선거,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주민 개념에는 특정한 행정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행정의 혜택을 받거나 또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라고 하는 뜻이 주민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주민 개념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주민 개념을 살펴보면 장소를 중심으로 개념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 서비스의 대상이라는 의미하고 지방행정 구성의 주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현재 주민 개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일반적인 개념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이나 국가나 세계가 초연결되는 디지털 사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소위 세방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대, 글로벌 앤 로컬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더 이상 생산의 기반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물리적인 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점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처럼 영토성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 되었고, 정소성,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은 오히려 점점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민이면서 국민이기도 하고 또 세계 시민이기도 한 이런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현재의 일반적인 의미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정도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가 잘 가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기존 주민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소성을 넘어서는 생활세계 주체라는 의미가 굉장히 약하거나 없는 것이죠. 생활세계 주체라기보다는 행정의 대상,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에 의한 관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이죠. 또 자기 삶의 구성적 주체라는 의미는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고 얘기할 때처럼 행정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것이지, 자기 삶을 구성하는 삶의 구성적 주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는 대단히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으로서
주민의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몇 가지 주어진 권리 내에서밖에는 권리를 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존재로서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기존의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의 대상,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기통치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약한, 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주민 개념을 현실에 맞게 또 현실적인 요구에 부합하게 주민 개념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삶의 구성적이고 자주적인 주체로서 주민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율적이고 자기통치의 정치적 주체로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적인 대상으로서의 의미였었다면, 이제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치적 주체로서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가시죠? 주민 개념이 달라지면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주민 주권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주민에 의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출 때만, 그리고 그 법적인 요건은 주민 투표라든가 주민 소환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실제로 행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형식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집단적 권력으로서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통치 대상에게 대단히 형식적으로 부여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주민주권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토를 넘어선 생활의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생활세계 삶의 주인이면서 자율적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의미가 부각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 초월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민해 온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외국인도 많아지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아지고,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화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거주자로서, 주민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것은 기존의 영토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성을 이미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은평구 무슨 동에 살고 있지만, 제가 관계하는 사람은 이 마을이나 이 동네를 훨씬 더 넘어서서 외국인들과도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한 주제에 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영토나 영역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간을 이미 초월한 것이고,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해결해야 될 과제와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의미가 확대돼야 하는 것이죠. 주민, 또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국민주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될 필요성과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될 필요성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었었나요? 집합적 개념으로서 국민주권의 추상성,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집합적인 내용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막강한 힘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미 국가가 완성된 상태에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추상성을 가진 개념으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삶의 구체성이나 개별성, 특수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시민주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향한 계약과 권리의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근대사회에서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법적, 제도적인 권리를 주로 의미함으로써 삶의 현장성이나 구체성, 자기 통치성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이 갖고 있는 추상성과 시민주권이 갖고 있는 보편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념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현실이 재정립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삶의 모든 영역이 여전히 국가와 행정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 협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가 남아있죠. 그리고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여전히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주권, 주민의 자율성,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대하게 약화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역시 대단히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가나 행정이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삶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그런 삶의 문제를 국가나 행정이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가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효율성과 효과성 또는 경쟁에 기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영역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방식을 여전히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시대는 이미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나 행정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주민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전도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 개념과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그러면 재정립할 것이냐,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떻게 새롭게 재규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생활세계의 자율적 주체라고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정치 권력이 대상이 아니라 활동적 세계와 생활의 주체다라고 봐야 하고, 그리고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인간관계,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역사, 사회, 문화적인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사회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공간은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삶의 세계, 주민이 살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 경쟁보다도 삶의 안정성, 지속성, 관계성이 중시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은 획일성과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성과 차이가 기반이 되는 삶의 공간입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에 의한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버마스식으로 얘기하면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이루어지는 상호 이해와 공감의 공간이고 호혜적인 문제 해결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민 개념을 행정의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통치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주민 개념을 생활세계의 자율적 주체라고 하는 의미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민 개념이 새로워지면 주민 주권 개념 역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 주권 개념은 주민이 자기 결정권을 구성하고 행사할 권리다, 이렇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은 삶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권적인 주체이고,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주민의 뜻과 의지를 자율적으로 형성하는 존재이고, 자신들의 요구와 결정사항을 국가와 행정을 통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형성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타 지역과 또 국경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주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구성하고 또 그 결정된 내용을 국가와 행정을 통해서 관철시켜가는 그런 권리를 갖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민 주권은 재정립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존의 주민과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렇게 새롭게 정립된 주민 주권의 개념, 어떤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네. 오늘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